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지영입니다. 직장인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퇴사와 이직.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퇴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오늘은 조금 생소한 퇴사 대행 서비스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퇴사 대행 서비스 바이바이를 운영 중이신 노무법인 두레의 오세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퇴사 대행이란 개념이 좀 낯설어요, 사실 정말. 언제 퇴사까지 대행을 해주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가 노무사 한 20년 정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2000년도 정도에 일본에서 19년도, 20년도에 일본에 상당히 퇴직 관련된 부분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퇴직 근로자들이 퇴직을 너무 당연하게 권리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마치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채용 관련된 도움을 주는 것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퇴직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차관해서 한번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쭉 경험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퇴직과 관련돼서 퇴직과 관련된 내가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련에 관련된 퇴직 상담의 포커스가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내가 막상 퇴직을 하려고 하니 또 사업주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걸 이런저런 핑계로서 안 되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전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분들이 뭐가 있을까? 금품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금품청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특화해서 퇴직과 상담 그리고 사직서 대행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품청산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저렴하게 좀 특화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을 했던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퇴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각광받고 있다. 좀 많이 부쩍 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근로자가 퇴직의 고충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들이 그 성향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거에는 좀 참았던 부분들을 약간 이 부분들을 좀 노출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그 근로조건 향상 또는 어떤 좋은 조건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좀 이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주기가 짧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 관계가 struk주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요즘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퇴사 대행 서비스를 이제 맡기면 어떤 부분들을 좀 대행을 해서 해주는 건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마치 퇴직 대행이라는 게 사직서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근로자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근로자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주고 근로자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마찬가지로 사업주 역시도 또 근로자한테 퇴직을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자 역할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전달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나의 의사와 이런 부분을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근로자,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더글로리 보셨습니까? 네. 거기서 박연진이 사직서 이렇게 아주 확 난리잖아요. 네.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제재 받습니까? 사실은 근로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언제든지 돼요? 퇴직의 자유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예의상의 문제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퇴직의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사직원을 던진다는 것이 사실 퇴직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도저히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사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당연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 대행 부분들은 근로자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의 부분들을 전달해
보완해주는 것인데 단순히 그걸 툭 던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 이거 했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로자들은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업주는 이것을 수리를 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제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 분들 그런 고민을 해요. 아,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 또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사업주가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것은 승인이 궁극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종결적인 요건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내가 퇴사하겠다고 밝힌 이상은 그 효력의 시점은 기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여기서 정신적으로 근로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강제 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퇴직의 자유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사직 의사를 내비치는 것도 뭐 2주 전, 뭐 석 달 전 이렇게 표명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 사업주들은 이제 계약서에 명시를 해요. 사실은 뭐 30일 전에 뭐 한다, 뭐 2달 전에 한다 이런 계약서에 명시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1임금 지급기 또는 30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달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3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주는 이제 30일 전에 제출해라 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내가 계속 근로를 내 의사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는 언제든지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근로자들이 사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이제 잘 원만하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갑자기 후임자도 없이 이렇게 사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맞아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거 들으니까 사실은 젊은 초년생, 사회 초년생들은 사실 걱정은 먹죠. 됐죠. 네, 사실은 맞아요.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물론 원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의 또 니즈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그 사실은 그런 이것들을 좀 하는 배경 중에는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이 19년도 18년 상당히 호황기였던 것이 물론 일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경영에 대한 호황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에는 그 속에는 구직자, 일을 구하려는 사람보다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은 인력을 가급적이면 좀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인력 구조가 고령화 사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인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구직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이 뽑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확산될 의미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이별을 도와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러면 아름다운 이별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도 많고 말을 못하겠고 뭔가 되게 갈등이 엮여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못하겠고 그럴 때 이제 대행사를 찾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물론 이용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야기하는 경우에 아니 사직서 처리하는 게 신청하는 게 그게 뭘 힘든 일이야. 그냥 가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이야기하면 되지. 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실제 그 저희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라면 사실 여러 번 그런 시그널을 보냅니다. 사직 의사의 표명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사직 수리를 거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후임자가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을 강요하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또 그중에는 또 어떤 특수한 케이스는 이제 직장 내 상급자와 관계에 있어서 또는 상사와 관계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사직원을 말한다라는 건 대단히 사실은 힘든 이야기인 거죠. 마치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나에게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올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을 이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취지들을 좀 감안해서 근로자가 이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좀 잘 수리할 수 있도록 좀 처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이제 대부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사업주도 이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해주는데 이제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로자한테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근로자가 정말로 이 부분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근로자한테도 최소한의 이 부분, 뭐 예를 들어 인수인계 정도를 하는 것, 네. 이 부분들을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법의를 떠나서 직장 내 어떤 예의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원만하게 그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일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뭐 IT 제조업 관련된 업체였는데 네. 직장 직장 내 괴롭힘에서 상사로부터 상당히 그 신입사원 들어올 때부터 약간 고통을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아까 말씀했던 뭐 사직 의사를 좀 표명을 했었는데 상사는 이제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당신이 이거 나가게 되면 이거 일하는데 상당히 없어서 구인하기 어렵다고 거부를 하고 이런 상황은 상당히 고통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상사 팀장한테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직접 사업주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업주에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사업주는 사실은 그런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근로자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주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진행을 좀 해야 합니까?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오히려 자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려가지고 사직이 된 뭐 그런 사례들 기억이 나네요. 사업주까지는 사실 그 일련의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 친구가 고통을 받는지는 몰랐다. 내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은 일회성이 끝나지 아니라 또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피해 근로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런 조치를 좀 피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뭐 이렇게 좀 안내를 해서 오히려 사업주도 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근로자들도 원만하게 처리를 했던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표님이 맡으신 사례 중에 악질 퇴사자예요. 그러니까 네. 퇴사를 정말 계속 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퇴사를 안 해주려고 막 처리 안 해주려고 했는데 대표님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되게 블랙리스트에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까? 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악질 근로자, 악질 퇴사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는데 조금 악용하는 듯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의 이제 고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부분들이 근로자의 상담, 근로자의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양해를 구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근로자한테 도움을 어떤 부분들에 대한 조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걸 내일까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막무가내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무가내인 경우는 그것을 잘 고민을 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될지.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혹여라도 내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뭐 말 못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전달을 하는데 사업주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면 사업주 이야기 합리적이라고 하면 근로자 부분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협조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군요. 있긴 있습니다. 약간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이제 그만두기 위해서 좀 퇴사 대행 서비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요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좀 심플하게 준비해봤어요. 요거를 제출해야 돼요. 연진이가 멋있게 날렸던 그것 세 글자입니다. 남겨주시면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뭐 사례들이 여러 가지 맡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길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고충을 느끼고 있었구나. 보람을 느꼈던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뭐 아까 그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친구도 전혀 이제 30대 초반의 여자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퇴직하는데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그 심한 말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양적 위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화를 했었죠. 네. 누구누구시 잘 처리돼서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네. 했더니 딱 하시는 말이 혹시 욕 많이 먹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해결이 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또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대행 서비스 해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말 욕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퇴사 대행이라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정색하고 막 뭐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좀 많이 이렇게 그런 경우도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 점에 근데 않군요. 사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때 들어줍니다. 아, 일단 들어주고 또 고충이네요. 쭉 이야기를 하는 네. 상황에서 들어주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흥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분도. 자,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별 가장 좋은 퇴사 방법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그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의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을 이용하지 않는 게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 안 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퇴사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던 근로자는 당연히 선택을 해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좋은 어떤 환경, 좋은 나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또 근로자,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도 어떤 사연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연은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본인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입장을 좀 이해하는 뭐 역지사지라는 말까지는 않더라도 상황을 이야기해서 하는 부분들. 다만 근로자도 사실은 또 우리가 퇴직 예의,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에 대한 예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뭐 글로리아 얘기했지만 툭 던지는 것은 던지는 것은 아니라 아니다. 최대한 입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마지막 인수인계라든지 할 것들을 하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아름다운 이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댓글 눈에 보여가지고 좀 뿌듯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순리 정말 좋은 단어다. 이런 댓글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댓글 올라온 거 좀 체크해보고 질문 있으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근로자리 날인데 퇴사 얘기하니까 기분이 오묘하다. 키특키특님. 뭐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서경훈 님이 퇴사 대행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의미가 있다. 정말 사실 생소한 서비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아직은. 자, 라운지 님이 박연진 사직서는 로망이죠. 네, 로망이 꿈에서만 하시길. 로망은 로망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이렇게 던지는 건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고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열쇠냥이오 님이 보통 대기업 회사에서 직원 자를 때 대행 서비스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반대로 퇴직자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지 지금 처음 알게 됐다. 이런 신기하다, 재밌다는 댓글들이 좀 많습니다. 최큐티 님이 정답 맞춰주셨는데 정답은 뭐였죠, 대표님? 사직서입니다. 네, 사직서. 최큐티 님 사직서 맞추셨기 때문에 영화카페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수박바님 댓글이 좋아요. 퇴근할 때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 노무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이렇게 도움받을 수도 있군요. 네. 오늘 좀 이런 걸 처음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되도록이면 모르겠네요. 대표님 모시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지만 안 하고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정말 힘들다 할 때는 퇴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수박바님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되게 알차고 새로운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퇴사 대행 서비스. 내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저는 원래 쉬는 날인 내일 근로자 날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내일까지 황금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